보통 한 번, 두 번이잖아요. 근데 전 방송사 옮길 때마다 인생의 전환점이 계속 있어서 KBS를 제가 1981년에 입사했거든요. 4학년 졸업하는 해에 입사해가지고 한 4년 다니다가 5년 다니다가 호주로 이민 갔어요. 완전히 영주권 받아가지고 부모님하고 동생들이 다 거기 살아서 이민 간 지가 75년에 갔으니까 꽤 오래 됐어요. 한 4년 좀 넘어 사니까 또 지겨워지고 해서 호주가 또 심심하잖아요. 그래서 다시 SBS 개국할 때 SBS로 왔어요. 그래서 한 4년 반 이렇게 다니다가 또 뭔가 좀 지루해지는 것 같아서 다시 KBS로 다시 옮겨가지고요. 그 다음에 KBS에 좀 있었습니다. 여기 채널에 재작년에 옮겨오기 전까지. 근데 저처럼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경우는 그닥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특히 KBS를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케이스는 당시만 해도 제가 잘난치 않은 게 아니고요. 유일한 경우라 옮겨 다니는 거를 가지고 사람들은 풍운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. 딴 사람은 한 군데 가서 계속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녔다. 근데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옮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. 제가 다니면서 지루해지는 것도 있지만 한 군데 오래 있으면 이렇게 새로운 데 가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어 보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PD라는 직업이 제 체질에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. PD는 프로그램 만들다가 또 뭐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끝나면 또 새로운 거 만들고 해서 도전이 이게 잦잖아요. 그리고 만들어낸 성과물, 소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성공했을 경우에는 되게 진짜 뿌듯한 마음도 생기고요. 사주상으로는 역마살이 있대요. 한 군데 이렇게 정체까지 못하고 계속 옮겨 다니는. 근데 그 배경은 제 나름대로의 어떤 도전 정신, 말은 멋있지만 하여튼 지겨운 걸 싫어하고 새로운 걸 계속 도전하려고 하는 제 정신세계에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면 옮길 때마다 그걸 또 어떻게 극복을 했냐. 사실 제 이전에 프로그램 할 때 보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제일 큰 스트레스예요. 그래서 한국 분들도 미국으로 이민 가면 가서 몇 년 사이에 암 발생률이 기존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대요. 실제로 원숭이 실험 같은 걸 하는 걸 봐도 이렇게 하더라고요. 원숭이가 3마리가 있으면 4마리가 있으면요. 한 마리를 한 달 정도 있으면 끄집어내요. 그리고 새로운 원숭이를 집어넣어요. 그러면 그 새로 들어간 원숭이가 거기서 자리 잡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요. 거기 있는 4명 그룹이라도 우두머리가 좀 셀 거 아니에요. 새로 들어간 사람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어르렁거리면서 싸우고 또 놨다가 싸우고 나중에 결정적으로 한 방 붙어서 그때 정말 지면은 이제 밑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고 이기면 우두머리가 되는 거고 또 우두머리가 됐다 하더라도 밑에서 계속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한 달 정도 있다가 그 원숭이를 새로 들어가서 스트레스 받은 원숭이를 빼서 혈관을 이렇게 잘라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혈관이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게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. 그만큼 스트레스가 몸에 안 좋다는 거죠.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. 제 혈관을 검사는 안 해봤는데 신체 검사 받아보면 대충 나오잖아요. 체질인가 봐요. 옮겨 다니는 게. 마지막으로 하여튼 종착역으로 이제 채널 A를 왔어요. 지금 현재까지는. 그렇게 옮겨 다닐 때마다 제가 뭘 했냐면 전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건 거예요. 그래서 호주 갔다 다시 SBS 갔을 때 그것이 알고 싶다도 만들고 주변 이슈도 만들고 다시 건너왔을 때 새로운 형태 다큐멘터리도 많이 만들다가 또 추정 60분 그 다음에 소비자 고발 또 여기 와서는 머클 엑스파일이나 논리를 풀다나 그리고 조만간에 선을 보일 신동엽하고 저하고 같이 하는 젠틀맨이라는 프로그램. 결국은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게 아닌가.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거를 여러분하고 이제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. 이야기를.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. 꼭 프로그램 PD로서가 아니고요. 여러분 하고 있는 각 분야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제일 필요한 게 창의성이라고 생각해요. 창의성과 열정이다.
창의성이라는 건 뭐냐면 남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. 그 다음에 연결되지 않는 무엇인가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보고 이영돈 PD가 저기 서 있네 그러면 그거는 보통 사람이에요. 이영돈 상무가 있네 그러면 인터넷 서치를 좀 했겠죠. 그렇죠? 이영돈 PD가 왜 여기 있지? 그러면 조금 나아요. 창의성이. SNL도 보고 신동엽이 여기 있네? 왜 저기 서 있지? 그러면 정신병자 아니면 천재예요. 헛게 보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돼지가 왜 저기 서 있냐? 그것도 정신병자 아니면 천재예요. 이영돈이 혹시 돈이 돼지돈자가 아닐까? 라고 이름의 한문을 생각한 사람 분이 계시다면 약간 천재기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게 돼지 소리로 들린다. 꿀꿀꿀 하는 소리로 들린다. 그건 진짜 정신병자예요. 뭐냐면 창의적인 사람은 새로운 걸 봐요.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은 남이 보는 걸 똑같이 봐요. 이영돈 PD가 저기서 말을 하고 있네. 열심히 적어야지. 이제 이러면 그냥 보통 절망하실 필요는 없어요. 그래도 바보는 아니까 보통 사람이에요. 그냥 우리 주위에서 창의적인 사람은 못 볼 걸 본다라는 거죠. 창의적 반대말이 뭐냐? 비창의적이에요. 영어로 클리셰이라 그래요. 그런데 클리셰이라고 CLICHE예요. 진부한 거예요. 진부한 거는 뭐냐면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. 썩은 거예요. 예? 어떤 작품을 보고 어떤 예술 작품을 보고 어느 글을 보고 이렇게 봤을 때 진부하게 생겼어. 그러면 그 사람 얼굴 보고 진부하게 생겨서 그 이야기는 뭐냐? 흔한 얼굴이라는 거예요. 넌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얼굴이야. 넌 창의적으로 생겼다. 그거는 엄청나게 못생겼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잘생긴 거예요. 봤을 때 남하고 다르다는 거예요. 창의적인 반대말이 또 하나 뭐냐면 리던던스예요. 중복되는 거예요. 중복이라는 건 뭐냐? 어떤 이야기를 풀어갈 때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면 그거는 되게 비창의적이에요. 사람들 졸아요. 그럼 졸지 않는 이야기는 뭐예요?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.